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금 나오기 위해서 제가 한 번씩 보면은 어떤 영상에서는 제 얼굴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 얼굴이 살짝 나오고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게 나은데 얼굴 좀 잘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얼굴 좀 나오겠지 그래 칠판을 바짝부터 앉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금 묘월입니다. 묘월. 내가 이제 기억은 확실하게 안 나는데 지금 이제 10월 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된 것 같아요. 1년. 작년 이맘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내가 날짜를 안 적어놔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좀 어떤 주제로 할까 해가지고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하고 싶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명리예요. 그 중에 하나 명리인데 처음에는 명리를 했던 게 아니고 하여튼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종교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영성이라고 해야 되나 영성이라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조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불교에 관한 거라든지 뭐 불교 건강경이나 반야심경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이런 걸 하고 싶었었죠. 불교와 어떤 기독교가 하나라는 거, 그 어떤 거기에 나오는 진리가 뭐 그런 쪽에 뭘 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쪽의 주제로 유튜브를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칠판 놓고 했던 게 아니었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혼자 떠든 거예요. 카메라 보고 마주 앉아서 혼자 떠드니까 처음에 되게 멋쩍더라고. 그리고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기분이니까 참 되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 그리고 오래 하진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했나? 한 달 조금 넘게 했나? 했는데,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이게, 그러니까, 어, 말하는 게 이거 꼭 나 혼자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유튜브를 하나 더 하게 되면은, 명리를 해야지 이랬는데, 그게 이렇게, 하여튼간에 이거 혼자 허공에 대고 그냥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그좀 멋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명리로 그냥 명리로 하자. 명리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재밌게 할 것 같더라고요. 안 지치고 재밌게. 그래서 이제 그때 올렸던 그거를 싹 다 지웠죠. 영상을 다 내렸는데 난 내리면은 그때 구독했던 분들이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안 나가더라고. 구독자가 많지도 않았지만 안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계정으로 이걸 명리를 다시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정을 이제 하나 더 있던 계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영상 그 계정을 시작할 적에 또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다른 이제 유튜브를 다른 주제의 유튜브를 올리려고 만들어놨었는데 어쨌든 그 사이드로 만들어놨던 그 계정으로 이걸 올리게 됐죠. 근데 신기한 게 그 옛날 그 계정에 지금 다 나갔는데 몇 명은 아직도 안 나갔더라고. 그분들이 신기해. 어떤 영상도 안 올라오고 어떤 영상도 없는데 왜 안 나가지? 왜 구독 취소를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생각 벌써 1년이 됐구나. 어쨌든 그때 허공에 대고 혼자서 막 손짓발짓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게 제가 명리가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은 됐죠. 일단 도움 됐고
처음 이거 명리 이거 하던 것도 사전에 막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엔, 한 달 정도는 뭐라 해야 되나? 사전 리허설처럼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저 일하다가 이제 시간만 계속 지나가길래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어서 올리자. 뭐 사전에 준비가 어딨냐. 그리고 난 이제 어떤 자료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쭉 뽑아 가지고 뭐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그 자료 만들다가 이거 시간 다 지나갈 것 같고 아이고 그만하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 2월 달에 첫 영상을 올렸죠. 해서 참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죠? 2, 3, 4, 5, 6, 7, 8, 9, 10 8개월, 만 8개월 지나고 이제 9개월째네요. 9개월째에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그동안에 어쨌든 너무 재밌고 기뻤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과거 전생 때 아마 저랑 어떤 식으로든 다 인연이 돼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엮이는 사람들이 작게 엮이든 뭐 강하게 엮이든 우리가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진리거든요. 우리는 다 관계 가졌던 관계를 다시 맺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처음 맺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경험들 있죠. 겪는 경험들. 그런 과거에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걸 이번 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건 없어요. 자,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도 계속한다. 그러니까 첫 영상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자, 자,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신금한테는 재성이다, 그죠? 재성. 재성인데, 자, 이 절지다, 그죠? 한 가지 그게, 절이라. 그러니까, 제격이니까, 뭐, 이 묘는, 그죠? 안에 목밖에 없잖아요. 을목, 간목,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지재성은 어쨌든 간에 격국에서 어때요? 제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신역할할 게 재성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격이면은 이제, 사실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이 묘월의 신금은 어떨까요? 쟤라서 좋긴 좋은데, 절에 놓인 거야, 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롤러코스터 타겠죠, 롤러코스터. 인생이 롤러코스터라는 게 요거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아, 롤러코스터처럼 살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절에 놓여 있잖아요, 절에. 그래서 절에 놓였는데 양간이 절에 놓이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이 음간이 절에 놓이면은 좀 뭐야 이 아까 롤러코스터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게 더 심하다. 심하고 절에 놓이면은 어때요? 일간이 좀 약하죠. 약하잖아요. 그래서 양간보다 음간이 더 양간은 음간보다는 좀 세잖아요. 양이니까. 좀 크잖아요. 그죠? 큰 게 양이고 작은 게 음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절에 놓인 사람들은 또 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건 뭐예요? 뿌리가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이게 그거 뭐 이 한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실에 색을 입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 이제 실을 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실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 이 끊을 절자의 의미가. 그런데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거지. 싹둑 잘렸다는 거지. 뭐가 끊어졌잖아. 나와 내 밑에 뿌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꺼지거나 파괴되고 묻히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절이 없다 하더라도 지지가 4개 있잖아요. 내 지지의 일간이 뿌리가 없다면은 이 절과 비슷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 뭐든 내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뿌리가 없다면은 천간의 비견이 도움은 되겠지. 천간의 비겁들이 그죠?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이 내 뿌리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봄의 신금은, 그러니까 봄의 금은 이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 절이나 태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 이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두렵겠습니까? 토가 사실 무토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매금돼 버리거든, 묻혀버리거든, 묻혀버리거든. 그죠? 이제 일간을 하나씩 보면서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봄의 금은 사실은 이제 물로 씻어내는 게 우선입니다. 금을 물로 씻어내는 거는 뭘까? 개수일까요? 임수일까요? 금을 물로 씻어낸다는 거는 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임수. 금을 씻어내는 거예요. 새옥이라고 그러죠. 새옥. 이제 옥을 씻는다는 거죠. 옥을 씻는다. 그거는 개수가 아니라 임수다. 임수. 하나씩 한번 봐보면은, 자, 간목. 자, 월지 적격인데, 천간에 재성이 투했어요. 그러면, 어떨까? 자, 사실은, 이게, 자, 자, 간목이 투했다 그러면은 신금이 어때요? 일지든 시지든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없다면은 연지에라도 있어야 돼. 연지에라도. 근데 연지에 있는 글자는 일간에서 보면 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뿌리 역할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뿌리가 좀 약하다. 거기에다가 이 월주가 단절시키는 이 연지와 일간을 단절시키는 어떤 글자가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뿌리 역할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지에 있는 거. 실제로 일지나 시지에 있는 게 낫다. 자, 이 재성이 떠서 좋기는 좋은데 얘가 지금 약하잖아요. 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죠? 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한데 재성은 어때요? 왕을 낳죠.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간목 아닙니까? 거기다가 간목. 그러니까 양의 목이고 나는 뭐요? 음에 쇠잖아요. 그래서 금금목을 하긴 하는데 힘에 붙인 거예요. 내가 뿌리가 없으면. 그래서 만약에 뭐 신축일주다 이러면 어때요? 뿌리 역할을 충분히 하죠. 뿌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신유일주라도 뿌리 역할을 신유일주가 뿌리가 제일 강하죠. 충분히 하죠. 다만 이때는 뭐예요? 이거는 겪어야 되는 거지. 이 충의 경계는. 그래서 어쨌든 이 신금이라는 일간이 힘을 못 얻으면은 이 간목을 어때요? 내가 못 취한다는 게 아니고 취하긴 취하는데 벅차다는 거죠. 벅차. 벅차다. 그러면 이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죠. 간목이 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부 관계가 어떻겠어요? 부부 관계가. 나는 내 아내가 재성이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걔가 조금 불만이라니까. 내 양이 안 찬 거야. 나는 간목에다가 왕을 얻었는데, 그죠? 강하잖아요. 기운이. 아내 입장에서. 근데 내 남편은 절에 놓인 신금이야. 약해.
나는 간목인데 신금인 것도 그렇지만 절에까지 놓으니까 더 약한 거 아닙니까? 얘가 나를 금극목하니까 어때요?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깨작깨작거리는 거야. 금극목을 한다는 게 깨작깨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 안 차는 남편이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에서 불만이 있든지 평상시에 마음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때요? 이 아내는 좀 뭔가 강하잖아요. 배포도 크고 강하잖아요. 근데 이 신금은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떤 성격적인 차이에서 불만이 있든지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 사이인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가지고 평상시에 부부 싸움을 자주 하고 막 바가지를 끌고 오죠. 심하면 막 악담을 퍼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일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름시름 앓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사이에 우리가 그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면 요새는 없는데 우리가 폭력을 쓰는 남편이 있잖아요. 폭력을 쓰는 남편들. 난 참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전에 어릴 땐 시대가 그랬나 봐. 우리가 술 안 마시는 어른들이 안 계셨던 것 같아. 술 안 마시는 어른들이 밤마다 술을 마시면 시끄럽잖아요. 이웃집들도 시끄럽고 우리 집도 시끄럽고 항상 그 부부 싸움 그런 싸우는 소리가 일상이었던 것 같아. 참. 어쨌든 폭력을 쓰는 남편들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 들 때 폭력 쓰는 남편이 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흔히 남편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폭력을 쓰는 여자는 약하고. 근데 사주를 탁 들려보면은 남자가 약해요. 폭력을 쓰는 사람. 약하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약하니까요. 남자니까 자존심은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내가 이 기세로 내 아내를 이길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힘으로만 해버리는 거야. 힘으로 제압을. 이 기세가 세다는 게 힘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참 못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약한 진짜 강한 사람은 폭력을 안 쓴다니까요. 약한 사람이 쓰지. 이 공격은 뭐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공격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자 이런 사이에서 만약에 남편이 폭력까지 쓴다. 그럴 경우에는 아내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사실은. 내가 조강지처처럼 그래도 일부 종사해야지 하면서 내 자식들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혼 안 하고 막 끝까지 이 강하니까 끝까지 붙어서 산다니까. 그러면서도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 결국에 남편이 요절한다니까. 남편이 단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사실은 저 남편을 위한 길인 거예요. 남편이. 자,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요새는 좀 덜하죠. 왜? 워낙 이제 옛날에는 이혼하면은 무슨 집안에 큰일이 난 것 마냥 집안에 망신이라고 그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서 그렇게 맞으면서도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근데 요새는 이혼이 너무 흔하잖아요. 자, 나이 한 50 정도 된 부부들 중에 50대 부부들 중에 부부라고 그러면 모르고 어쨌든 이혼한 가정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요새 한 4분의 1은 될걸? 4분의 1은? 적어도? 그게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혼 안 했다 하더라도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가정들, 그죠?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혼 위기에 처해 있어, 이혼 위기에. 부부가 불만이 꽉 차 있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차 있어. 차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위기가 어떻게 넘어가냐. 갑자기 부부가 인고 부부로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그 변하는데 대부분 계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계기냐면,
차가 아픈 거야. 갑자기 큰 병에 걸린 거야. 차가 그렇게 내가 보기엔 이제 내 친구는 남자일 거 아니에요. 혹시 보면 막 차가 막 진짜 막 진짜 우리 있는 데에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들으라고 친구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내 친구한테 막 그냥 욕설을 섞어가면서 막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했는데 대부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인꼬부부로가 돼 있더라고. 근데 그런 집이 두 집이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처가 갑자기 아픈 거야. 암에 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요 남편 얘가 어떻게 해요? 너무 성심성의껏 이 재수 씨를 그러니까 자기 처를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막 데리고 병원에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병치료 그거 하는데 진짜 자기 몸을 불사르더라고. 그리고 돈을 안 아끼고 그죠?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치료비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 그걸 겪으면서 이게 조사이가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나 봐. 음.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때요? 아 진짜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구나 이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또 모르지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 아싸 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얘 내가 한 10년 한 20년 전인가 언젠가 우연히 그 아침에 그 아침마당인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이나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 뭐 살아온 이야기하고 이러는 프로 있었잖아요. 이상벽인가 아나운서 뭐 그분이 진행하면서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한 번은 그거 보는데 너무 황당했던 그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조연을 자주 하던 배우였던가 여자 배우 같은 거 그런데 이름은 난 모르겠는데 지금은 텔레비 안 나오기고 막 어쨌든 살도 좀 있고 이렇게 덩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배우인가 그랬는데 자기 그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랑 하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남편이 집을 나갔대. 자기 집을 아예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렸대. 나가가지고 몇 달째 집에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원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남편이 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겉보기에도 이 걸걸해요. 성격이 막 남자 같아. 남편은 막 남편이 오히려 여자 같고 이 여자 이 배우가 남자 같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나가 따로 사는데 몇 달 만에 남편이 암에 걸렸대. 그래서 이 여자가 꽃이라고 했대. 꽃이다고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 참,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더라고. 자기가 그 남편이 집 나갔을 때 자기가 기도를 항상 교회 가면 기도를 했다는 것 같아. 우리 남편 병 걸리게 해달라고. 병 걸려서 죽어버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남편이 이제 암에 진짜로 걸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 기도를 했대. 꽃이다 가고 남편한테. 아유. 그걸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 이제 어떻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죠. 암 걸려가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 그때 보면 남편이 그 암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 암투병을 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자, 이 신검일관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 참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온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왕창 들어온다. 왕을 얻은 재성이니까 이럴 때 어때요? 동욕심이 붙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뿌리도 없으면서 아니면 뿌리가 허약하면서 아까 이제 내가 신유를 예를 들었는데 이 뿌리는 유금은 뿌리 역할을 확실히 하지만 어때요? 이게 묘유증이기 때문에 뿌리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자 그럴 때는 어때요? 사실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너무 돈돈 해가지고 확 이래버리면 어때요? 본인이 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명이. 그리고 자기 아내랑 어때요? 진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아야지. 아니면 아싸리 헤어지든지. 아내랑 자주 싸우고 다투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누가 다친다?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다친다는 거.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다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을목. 을목, 자, 편제인데, 아까 이제, 편제에 이제 얘는 록을 얻은 거거든요. 재성이. 그래서, 아까 이제 간목보다는 을목이 좀 만만하죠. 그죠? 아무리, 자, 을목 같은 경우는 내가 록을 얻었다 해도 신금이 두렵다고. 가위로 싹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낫으로 싹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신금이 재성을 취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아까 간목보다는 훨씬 수월하더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이 재성을 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이 있으면은 그냥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을경합으로 내 비겁이 그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간목인 경우, 간목인 경우 이때는 자 비겁이 내 재성을 취하는 건 맞아. 금금목을 해서 가져가는 건 맞는데 내가 간목을 취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간목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뭐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큰 부자. 겁재의 도움을 얻어서 간목을 취하니까. 이 경금이 없을 시에는 큰 부자가 되기는 요거만 놓고 봤을 적에는 이 간목을 취하기가 내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의 도움을 받는 게 좋더라. 줬는데 이제 뭐는 있겠어요? 아무래도 겁재는 겁재잖아. 겁재는 겁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100을 벌면은 어때요? 그 중에서 어떤 20이든 30이든 그거는 겁재의 몫으로 나간다는 거죠.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한다면은 어때요? 가다 가다가는 다 날릴 수 있죠. 다 날릴 수. 금금목으로 얘가 다 가져갈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재성을 다 날린다 하더라도 뭐요? 얘가 얘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살죠. 내 명은 부지를 하는 거예요. 목숨 부지는 하는 거예요. 돈과 목숨을 바꾼 거지. 자, 그런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자, 무토할 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자, 이 봄에는 태양이 참 좋아요. 봄의 태양이 참 좋더라. 해서 이제 봄에 신금이 태양을 보니까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거려. 합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일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병화가 욕에 놓이는 건데 이 병신합이 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병신합 그러면 뭐 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병신합수.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 이렇게 병신합이 된다. 그럼 뭐 남녀의 합으로 봐라 그랬죠. 남녀의 합으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거예요. 화급금하니까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가 이제 남편 남자인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남자 사주 같은 경우에도 관이지만은 이성의 합입니다. 이걸 여자 아내로 봐라. 남녀의 합으로. 여기서 이제 수가 만들어지고 이게 뭐요? 욕으로 들어오니까 묘월에 병신합이 되어 있는 신금일간은 어떻겠어요? 잘생겼죠. 근데 잘생겼어요. 남자든 여자든 예쁘고. 그런데 이 합과 수 욕이 만들어지다는 이게 뭐예요? 이성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살다 보면은 또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 만약에 이제 신금이 묘리니까 절이잖아요. 절. 그러면 이런 사람이 미용사를 한다고 봐요. 미용사 하는 사람 많아요.
기술 좋은 기술 좋은 미용사죠. 이 절의 관계를 뭐요? 내 업으로 쓰는 거예요. 업으로, 직업으로. 그러면은 건강하게 잘 산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미용사로 직업을 가지면은, 그죠? 성공하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남자가 미용사를 한다면은 미용실이 어때요? 여자 손님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여자 손님. 그러니까 나의 그런, 관이 합을 오면서 욕에 들어서는 이거를 내 직업으로 쓰니까 직업에 어때요? 그 이성 손님이, 여자 손님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이 돼 있고 이 절에 놓여 있다는 거는 미용실도 되고 저 병원도 해당이 돼요. 병원도. 병원에서는 찌르고 자르고 그죠? 짚고 이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들이 되는 거죠. 여자 환자도 되겠지만 남자 환자들도 되잖아요. 그래서 업상 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통 그 우리가 이 절이 아까 이제 자, 이 모습이거든. 절이라는 글자가 이 글자거든요. 이건 이 물들인 옷감이잖아요. 물들이는 옷감, 그죠? 색자에다가 이게 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의류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절에 놓였다는 거. 그래서 옷이라는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옷이지만은 우리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봐요. 완성된 옷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집에서 만들지. 옷감을 사다가 가위로 잘라서 실로 꼬매가지고 다 만들어요. 만든다고. 그게 절의 모상이라니까. 그래서 옷 장사하는 것도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된 여성분들이 만약 옷가게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 관계가 손님이 된다니까. 그 욕에 놓여 있으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바글바글 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관련된 의류 사업을 의류 옷 장사를 하잖아요. 신발 장사를 하든지. 어떻게 할 때 남자 손님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남자 손님. 그런 식으로도 업상 대체해서 쓸 수가 있더라. 쓸 수가.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면은 어때요? 직장에서 인기가 좋겠죠. 남자 직원은 여직원들한테, 여직원은 남자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건 좋은데 이제 내가 이 관리를 잘 못하면 어때요? 문란해질 수가 있잖아요. 문란해질 수가. 그래서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더구나 이 병신합으로 해가지고 이 욕에 놓이니까 이건 성적인 의미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성과 사귀면은 어때요? 그냥 친구 같은 이성관계 이런 건 없어요. 여기서 대부분 잠자리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이성관계인 거예요. 이 병신합에 욕에 나였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 천간의 합이 이성의 합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병신합과 정임합이 유독 그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랬죠. 그 중에서 굳이 다시 병신과 이 정임합을 구분을 해보자면은 정임합은 요 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가진다는 건 결혼한다는 거죠. 여기는 결혼까지는 안 가는 이성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잠자리까지만 서로 즐기는 건 어때요? 그죠? 그 자체를 난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로 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사귀면 결혼까지 가버리는 거죠. 애를 낳는다는 목이니까. 자, 그렇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 병화를 보게 되면은 자 관이랑 합이 됐다 그죠?
그리고 이 신금 입장에서는 뭐요? 내가 관을 취한 게 되잖아요. 어? 나는 작은 보석인데 하늘에 저 어마어마한 태양을 내 걸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이 보석 신금이 어때요?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죠. 그래서 잘생기고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고 어쨌든 이 관을 아까처럼 직업적으로만 잘 쓰면은 관에서 관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다. 잡는데 이게 욕으로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난강망이서 아마 그렇게 이게 그래서 크게 출세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관으로 뭐라 그러지? 거부는 안 되더라도 중부는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그 지방의 현감이라 그러나? 그죠? 조선시대 때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앙 정계에서 막 판서를 하고 정성을 하고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밑에 어떤 지방의 지방의 향리 정도는 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9급, 7급 공무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대학 교수는 못 돼도 초중고 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정화. 이 정화는 자, 화급금 하니까 이제 이 살입니다. 살. 이 살이 두려워요. 살이.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절에 놓여 있잖아요. 절에 놓여 있으니까 좀 약하잖아요. 약한 데다가 살을 맞으니까, 살을 맞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뭐예요? 본인 건강 조심해야 된다. 건강 조심. 건강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내가 제격인데 살이 떠 있으니까 더 위험하죠. 혹시나 운에서 원국에 있으면 뭐 당연히 위험한 거고, 운에서라도 만약에 재성이 온다고 해봐요. 재성이. 와, 재성이 와가지고 나 이제 야, 요번 운에는 내가 이제 돈 좀 벌겠네. 돈 벌 수 있죠. 재성이 왔으니까. 근데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다치는 거죠. 그죠? 돈은 벌어서 좋은데 내가 어때요?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다 그러고 막 일이 돼버리는 거지. 그 지난번에 내 이야기 펜벤다졸인가? 펜벤다졸. 그죠? 개 구충제. 참 이제 저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관련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의사인가 약사인가 의사였나 보다. 어떤 분이 계시던데, 우리나라 의사요. 그분이 이렇게 유튜브 올린 영상 보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사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이걸 먹어라 이 말은 못하지. 못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인즉슨, 먹어봐라. 이런 의미더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도 계시더라. 근데 그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더라고. 다 하나같이 어때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잖아요. 환자들인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정말 많이 이렇게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먹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완치되지는 않겠지. 근데 그 중에서 다만 10%라도 완치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완치가 안 된다 그랬는데 완치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손을 놔버렸는데 치료가 어렵다고. 그래서 참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2006년 병술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병술년에. 그래서 제가 사주에 인오가 있어가지고 술월,
술연이 오면은 뭔가 한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지금 술월이잖아요. 근데 요번 달에는 내가 큰 그거 없이 넘어갈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요번 달에 요 점을 뺐잖아요. 큰 거, 목에 있던 거. 근데 여기에도 있거든요. 여기 있던 건 더 컸어. 나 이거 빼는 거, 왜 진작 빼려고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그 당시 때 이걸 알았으면은 참, 그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물론 뭐 다 정해진 운명이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1월 1일 날 있잖아요. 1월 1일. 1월 1일 날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누나한테. 엄마 암이라고. 그래서 다시 부산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냥 딱 세 줄인가 네 줄인가 간단하게 문자가 딱 왔어요. 또 1월 1일, 아직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1월 1일 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싶더라고. 그리고 내 기억이 맞나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이제 부산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신 거거든. 그리고 뭐야 5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딱 하여튼 넉 달 입원한 지 딱 넉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넉 달 만에. 그러니까 참 우리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제주도 놀러 가고 막 놀러 다니셨다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놀러 갔다 왔는데 목이 뻐근해가 아프다고 이런 병원 가는데 암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부터 돼요. 급속하게 노화가 그냥 확 오더라고. 암이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로 이리 죽으면은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들 부검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부검하면은 의외로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거야. 부검을 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인이 뭡니까? 교통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건강하게 잘 산 거예요. 살다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을 만들어내는 제일 큰 원인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분노예요. 분노. 병을 만드는 제일 큰 원인이 마음이 다 만듭니다. 분노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병 걸리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진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낸다니까, 병을. 그리고 내가 분노하잖아요, 몸에. 하면서 요새 정치, 분노할 일이 많죠. 그죠? 그러면 일단 내가 그게 병이 된다니까. 물론, 이거 차원을 뛰어넘는 게 있죠. 제일 큰 게, 원인이. 그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내가 지금 오늘 잡설이 너무 길다. 자, 해서, 재성이 이렇게 살이 들어있는데 재성이 들어오니까 두렵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격인데 천간에 다 살을 두고 있으면은 참, 그죠? 재성을 쓰려고 하니까 내가 다치니까. 그래서 일이 되는 경우는 보험은 필수다. 보험은. 항상 보험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재성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 살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재성이 두려운 거예요. 재성이 살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살이 세력을 얻어서 나를 덮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성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여러분들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막 장사 사업에 막 매달 돈 하면 어때요? 내 건강이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살인 상생하는 게 나은 거예요. 살인 상생. 그래서 물론 이제 간목이 오면 각기 합의하지만은 그때는 못 돌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보면은 재성이 오더라도
어때요? 목성화 화생토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목성화 화생토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사주든 다 똑같죠. 이게 이제 합을 해가지고 사를 잡으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사를 잡으면은 합으로 더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성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인성.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독서하고. 자, 내가 그다음에 무토. 자, 이 무토가 껄끄럽다는 거예요. 이 신금은 어느 달에 태어나도 이 무토가 좀 껄끄럽다. 근데 묘월에 태어나니까 이 절이라는 거니까 더 그런 거야. 내 뿌리가 약하거든. 그래서 무토가 옆에 있으면 매금 되는 거예요. 덮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간목이 있어줘야 돼요. 간목이. 간목이 있어줘가지고 목극토로 해가지고 눌러줘야 돼, 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목도 있고 무토도 있고 이래 될 적에는 어때요? 이 사람은 아주 현란한 사람이 된다. 현란한 사람이 되어서 뭐 부와 귀를 다 가지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병이 되고 이건 약이 되거든. 사주가 병과 약이 같이 있는 사주가 뭐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출세한다는 거야. 그래서 병을 고치는 약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뭡니까? 제격 페인이죠. 제격 페인. 제격 페인. 부와 기를 다 가지는 사람이 되더라. 근데 만약에 이게 을목인 경우에는 얘가 얘를 누를 수 있겠습니까? 목극토를 하긴 하는데 버거운 거야. 이 을목 입장에서. 물론 이제 묘를 둬서 그나마 을목이 힘이 있지만은 그래도 을목으로 무토를 제압하기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아까 간목 같은 경우는 크게 내가 현달하고 부와 기를 누린다면 여기는 그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 성취를 이룬다. 여기서도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고. 자, 만약에 없다. 목이 딱 무토만 있는 거예요. 그럼 매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때?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달한 거예요. 똑똑한 거야. 똑똑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회에서 뭐 어떤 성공을 거둔다든지 이러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서생인 거죠. 근데 과거에 겁제는 못하는 거야. 과거에 겁제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그리고 아까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무토를 완전하게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적격 배인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정도를 건다 그러거든요. 정도를 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딱 공부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거는 내가 어떤 공부로 좋은 직업이나 어떤 공직에 나가서 거기서 내가 어떤 추세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거고 여기에서는 그런 쪽 가는 것보다는 어디로?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새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장사, 내 사업 이런 쪽으로 잘 빠지더라 여기에서. 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토. 자, 이 신금, 자, 이게 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금이 절에 놓인 신금이기 때문에 얘는 무토는 많이 꺼리는 거고 기토 역시 꺼리는 거예요. 기토 역시. 기토에도 묻힐 수 있는 게 이 묘월의 신금인 거예요. 절이기 때문에.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시 될 수 있으면은 얘를 좀 제압해줄 목이 있는 게 좋죠. 목이 있는 게.
기토한테는 뭐 얼목이 낫죠, 얼목이. 그죠? 간목이면 어떻게 돼요? 간목 얘를 눌러준 게 아니고 그만 같이 가버리잖아요. 같이 가버리잖아. 합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국에서 이야기할 때 토생검에서 얘가 인성이잖아요. 근데 얼목이 이렇게 투한다든지 하면은 운에서 온다면 얘가 격국이 용신이잖아요. 월지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격이거든. 인성을 보니까 제격 배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겁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선생님마다 조금 틀린데 제격 배인이 되려면 이 재성과 인성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필요 붙어 있어도 제격 배인이다. 실제로 붙어 있는데도 지금 사회에서 어떤 그 공직으로 해서 아주 출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적격 배인이지만은 이거는 적격 배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합을 해가지고 둘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격입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파격이 된 거예요? 인성 때문에 파격이 된 거예요. 얘가 용신이니까 얘가 내 용신을 못 쓰게 잡아버린 거예요. 기토가. 그래서 사실 기토가 있다 그러면 뭐 항상 기토는 간목을 잡는다.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 사주에서 간목은 대부분 한 80%는 어떤 좋은 역할로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얘가 없애버린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합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저게 배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파격이에요. 자,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경신금. 자, 비겁이거든요. 비겁인데, 자, 아까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자, 경금은 간목을 볼 때 쓰임이 있더라. 내가 이 간목을 취하기가 힘드니까 경금의 힘을 빌어서 이 간목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겁재는 겁재이기 때문에 재성을 겁재와 일정 부분 나눠야 되는 거는 내가 겪어야 되는 거죠. 겪더라도 이게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왕을 얻은 돈이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겁재한테 돈 한 푼도 안 뺏기려고 안 주려고 그래 하다가는 어때요? 오히려 금금목으로 해서 얘가 다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서로 나누고 베풀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 같이 합시다. 같이. 봐봐요. 이 사주에서 만약에 천간에 이렇게 내가 신금일간인데 혹은 경금일간인데 이렇게 막 비겁들이 이렇게 막 떠 있어. 이분은 어떨까? 만약에 이 절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어. 약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약할까요? 약할까? 약한 사람일까? 응? 강한 사람일까? 이게 어땠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강한데 실제로는 약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난 건 뭐예요? 천간이 겉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건 칼잡이잖아요. 칼이 얼마나 존중합니까? 나도 칼인데 더 큰 칼을 옆에 또 차고 있지. 짧은 칼, 큰 칼 두 개를 한 손에 하나씩 딱 잡고 있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신금 비견이 있다 해도 뭐요? 쌍칼 잡은 거예요, 쌍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사람이라니까.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는, 기세로는 이게 다철에 놓여 있다. 절뿐만 아니고 이게 뿌리가 없다, 신금이. 그러면, 뭐예요? 외, 강, 내, 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요. 이렇게 막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경금은 어떤 우리 옛날로 이야기하면 장군들이 쓰는 칼입니다. 장군들이 쓰는
큰 칼이라고. 여기는 진짜 짧은 칼 아닙니까? 짧은 칼. 이런 딱 우리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쓰는 칼은 뭐예요? 이 칼입니다. 신금이에요. 무서운 건 실제 얘가 더 무섭다니까. 신금이. 경금은 어때요? 명분이 있을 때 꺼내는 거예요. 얘는 명분이 뭐 필요 없어. 아무 때 꺼내는 거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 이방원, 그죠? 이방원 사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관이 어때요? 이 신금들이 쫙 있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건 해야 되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신금일간이랑 정화일간이 좀 타 일간들에 비해서 좀 미남미녀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미남미녀가 많다. 그렇다 해도 신금일간이 미남미녀가 많다 하더라도 경금이 옆에 있으면은 어때요? 이건 이제 철광석이고 얘는 순수한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철광석은 사실은 이 돌덩어리 아닙니까? 돌덩어리에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철 성분이. 그죠? 그러니까 경금은 정화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얘는 재련이 된 순수한 철이기 때문에 녹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녹이면 쓸모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얘 옆에 경금이 있다는 건 철광석에 내가 이 쇳덩어리로 붙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미남미녀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토가 있는 경우에도 이 흙으로 묻혔기 때문에 미남미녀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 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설이거든요. 천간물상에서 설이가 쫙 내려오는 거죠. 신신이니까. 설이는 뭐예요? 다 숙살이잖아요. 숙살. 그래서 진짜 숙살의 기운은 경금보다도 신금이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 설이 맞으면 다 망치는 거잖아요. 다 망치는 거잖아요. 과일이든 배추든. 그래서 설이 내리기 전에 다 수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수확하려면 어때요? 시골에 안 사니까 모르죠. 시골에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다 덮어놓죠. 부직포 같은 걸로 다 덮잖아요. 설이 맞지 말라고. 그래서 이건 뭐 숙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뿌리가 약하다 그러면은 본인 성질 내고 막 이런 건 좋은데 어때요? 나중에 본인이 좀 이렇게 허약한 운이 왔다든지 안 좋은 운이 왔을 때 어때요? 한 방에 그냥 건강이 확 나빠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 항상 음간을 볼 적에는 생각이 들게 신금 뭘 잡아? 병화를 잡죠. 병화를. 그래서 이 신금이 있으면 뭐요? 나의 관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태양 빛을 보고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건데 비견이 있음으로써 그게 딱 막혀버린 거죠. 병신하고 해버리니까. 그게 있고, 자, 어쨌든, 경금이든 신금일간에 두고 있으면 그 성격이, 바뀌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아까 이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간목재성을 보는 거고, 그죠? 을목을 보면 어때? 합을 해버리잖아요. 낚아채 가버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자, 재성 간목을 볼 적에, 내 혼자 이 간목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하나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경금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얘도 좀 도움이 되죠. 도움이. 근데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을목. 을목은 얘가 막 완전히 작살내버린 거지. 그죠? 아예 막. 그래서 얘 거죠, 다. 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간목을 보는 거는 이 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내 비견 도움으로 간목을 취하는데 이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있어. 자, 아까 이제 경금도 간목을 보는 게 좋다 했잖아요. 얘는 겁재다, 그죠? 얘는 비견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자, 내 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얘는 겁재를 이용해서 간목을 취하는 거고, 요거는 비견을 이용해서 간목을 취하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겁재와 비견의 차이니까. 이 비견을 이용해서 취하는 거는 뭐요? 반반입니다, 반반. 반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물리적인 반반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납득하게끔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납득하게끔. 합의하에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평하다는 거는 이제 뭐 진짜 물리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눈다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가고 네가 조금 적게 가져가고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공평하게 서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일간 입장에서요. 일간 입장에서 또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고 급제로 해서 취하는 건 어때요? 공평이 아닌 불공평인 거예요. 내가 좀 많이 가져오든지 네가 많이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누긴 나누는데 그래서 뭐야 여기에는 불만이 있어. 불만이 있다니까. 내가 불만이 있든 급제가 불만이 있든 둘 중에 하나는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 자, 그런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자, 임수. 자, 묘월에 신금이 제일 반기는 건 뭐? 임수. 임수를 제일 반기더라. 그래서 뭐야 태양을 보는 것도 좋은데 묘월의 신금은 씻는 게 더 좋더라. 씻는 게. 그러니까 태양보다 태양은 어쨌든 관이잖아. 불이잖아요. 근데 내가 절에 놓여 있잖아. 그래서 관을 감당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출세보다는 중간 정도의 출세라 그랬죠. 병화를 보면 좋긴 좋은데 내가 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수를 보는 걸 제일 반기는데 씹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한데 굳이 이 임수는 천간에 아니더라도 지지에라도 있으면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더라. 지지에라도 있으면 괜찮다. 근데 이제 아주 똑똑하죠. 이 역시 아주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여기에서도 또 뭔가 하나 걸리는 게 뭐겠어요? 이 묘월의 신금이라는 게 절에 놓여 있다는 게 항상 이 절의 아픔. 참. 절의 아픔. 뭐야? 내가 약하다는 거. 이 상관이기 때문에 설기를 많이 하죠. 설기를 많이. 이거 역시. 근데 설기를 많이 하려면은 내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설기를 마음껏 하지. 근데 약하잖아.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끊어져 있잖아요. 절이니까. 그래서 이 설기하는데 얘 똑똑하긴 똑똑한데 뭐야? 내가 몸이 허약할 수 있는 거죠. 몸이. 아까 관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그래서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임수가 막 임자 되면서 신해 되면서 이게 수기가 너무 이렇게 강해지잖아요. 그럼 부담스럽죠. 이때는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무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무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무토는 어때요? 이 왕한 수기를 막아주는 거죠. 토국수에서 댐 역할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얘는 병이 되고 오히려 얘가 병이 되고 얘가 약이 되는 거죠. 병약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귀를 누리더라. 이렇게 된 사람들은 크게 부귀를 누리더라. 그래서 이 뭐야 상관폐인이 상관폐인.
상간페인 똑똑해요. 똑똑하다. 똑똑하고. 자,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무토가 아닌 기토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상간페인은 상간페인이지. 페인인데 토로 술을 맞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 똑똑하긴 똑똑한데 이게 일이 되면은 이 왕한 수기를 기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토가 어때요? 썰려갈 수 있겠죠. 인성이 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난강망이 그리 돼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무토 같으면은 크게 부귀하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고 이리 되는데 기토로서 이렇게 왕한 수기를 막는 묘월의 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상간편이라 똑똑하고 현단한데 아까 전에 뭐였지? 하여튼 그거 아까 그것처럼 뭐 다른 쪽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 그게 뭐야? 다른 쪽에서 거둔다는 건 대부분 뭐야? 어떤 이런 장사나 이런 쪽에서 거둔다는 거야. 장사나 이런 쪽. 그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사농공상 아닙니까? 사농공상. 그죠? 이 사를 제일 우선으로 취급한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출세를 해야 제대로 출세한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출세한다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출세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걸 밑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요새 뭐 돈이 최고잖아요. 상, 공 이쪽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그래요. 자. 지금 뭐였죠? 임수였죠. 이제 개수할 때. 개수. 자. 자, 우리가 이 쇠를 씻는 거는, 이 보석을 씻는 거는 임수다. 임수. 개수는 뭐냐면, 비의 비. 자, 우리가 이 경금이든 신금이든, 어쨌든, 철이잖아요. 쇠잖아요, 쇠. 보석도 되면서. 쇠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얘들이 녹이 쓰는 거는, 물에 닿으면 녹이 쓰는데, 그 녹슬게 하는 물은 뭐다? 개수라는 거예요, 개수. 임수가 아니라 개수입니다. 그러면 임수는 무슨 의미? 이 쇠들을 닦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반대로 녹 쓰는 게 아니고, 녹을 씻어내는 거죠. 우리 칼을 갈잖아요, 칼을. 숫돌에 갈아봤어요, 칼? 칼을 갈 때 어때요? 옛날에 물에 칼을 한번 싹 적셨다가 갈고, 또 물에 적시고 또 갈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 물이 뭐야? 임수라는 거예요. 이 개수는 하늘의 비. 그래서 이 비를 맞으면 쇠는 녹이 썰더라. 자, 비에 맞는다는 건 뭡니까?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방치된 사람. 그래서 녹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묘월에는 개수가 참 반갑거든요. 묘월의 개수가 참 반갑다. 이게 이제 귀인이란 말이에요. 개수 입장에서는 묘가 귀인이에요. 반가운데, 이제 이 묘월 신금 입장에서는 봄철의 신금인데 개수를 보니까 좀 녹이 썰더라 해서 뭐요? 자기 재능을 발휘를 못하는 모습이 되죠. 발휘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재성을 생해줄 때 재성을 생해줄 때 간목이든 재성을 생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성을 생해주는 거죠. 아까 임수도 마찬가지고 식신생재 상관생재 흘러가는 거. 그리고 자, 이는 상관이고 식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십신이 아닌 이런 물상으로 볼 적에는 임수 상관이 식신보다도 훨씬 좋은 역할을 하더라. 신금한테는 씹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자, 그렇고, 이 둘이 이제 제대로 쓰려면은 사실은 재성을 볼 때 시신생재, 상관생재 하면서, 자, 봄에 묘월이니까 봄철에 비가, 그죠? 나무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모습을 보기가 좋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명이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임수한테서 예를 들어서 목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인성이 있다. 인성이. 그러면 자, 이 상관 자, 인성으로 상관을 잡잖아요. 인성으로 상관을. 그래서 어쨌든요. 그죠? 이것도 이제 상관 배인이 되는데 상관 배인은 되는데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쓰려면은 임수의 힘이 강해야 된다. 임수의 힘이 강해가지고 임수가 병이 될 때 얘가 잡을 때 상관 배인의 귀함이 그대로 잘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임수 이거 딸랑 하나 있는데 무토가 있으면은 이 임수를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막는 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관 배인이 아닙니다. 상관 배인은 상관 배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건 똑같습니다. 똑똑한데 뭐요? 귀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신금이 무토로 인해서 귀해지는 게 아니고 임수로 인해서 귀해지는데 이거를 얘가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상관폐인이라는 이 격국에 이거는 있어가지고 똑똑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잘 될 수는 있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귀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 아까 이제 이 개수 역시 마찬가지죠.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신은 이제 뭐요? 아주 내가 잘 쓰는 거예요. 식신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봄철에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잘 쓴다니까. 쓰는데 금이 녹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금이 녹이 쓰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녹이 쓰면 병드는 의미 아닙니까? 아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절지에 있어가지고 이걸 쓰는데 내가 아플 수 있다. 아니면은 녹 쓴다는 거예요. 이 식신 엉뚱한 데 쓴다는 거죠. 엉뚱한 데 쓸 수 있더라.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참 묘월의 신금이 절인데 절이지만은 절이지만은 이게 제격이라는 거, 여러분 제격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부자가 많더라. 부자가 많더라. 대신 이제 절이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좀 탄다. 잘 될 땐 잘 되지만은 이 절에 놓여 있으면 특히 재성절이다 그러면은 뭐야 돈 벌 적에 확 벌다가 잃을 적이 어때요? 한 방에 다 잃어버린다. 한 방에. 그래서 롤러코스터 인생이야. 그거는 좀 살아가면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자, 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